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교안입니다. 민경욱 국토본 대표가 올린 글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널리 퍼날라 주십시오. 3월 9일 6시 출구조사에서 승자로 발표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개표는 요식행위입니다. 재검표는 없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선거무효 소송도 제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부정선거가 없다고 펄펄 뛰는 이준석이 할까요? 애원을 해도 꿈쩍 않던 윤석열이 할까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할까요? 하태경이 할까요? 또 제가 해야 할까요? 제기돼도 판결은 2에서 3년 뒤에나 날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도 현행법을 어겨가며 2년간 미적되는 대법관들입니다. 그들은 바람도 불기 전에 알아서 눕습니다. 사법부에 의한 정의 구현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시당초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당선자는 그동안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영국을 당선자 자격으로 다 돌아다니고 개헌도 할 겁니다.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후회도 때가 늦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코로나 확진자의 투표권을 확보하고 182개 선관위 비밀사무소를 무력화시키고 사전투표를 최소화하고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황당한 여론조사 기관의 책동을 견제하고 시민단체와 선거감시 활동을 극대화하면 희미한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토론 잘하는 연습은 필요 없습니다. 부정선거 방지 대책이 없으면 필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작성자 황교안. 저는 최근에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고 선거도 어떻게 될지 사실은 하루 앞으로 알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오늘 좀 기쁜 소식을 몇 가지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종래에 하던 이런 선거 전략들은 이제 여러 후보들, 동지들이 잘 아시니까 그대로 가지만은 우리가 아주 낯선 부분이 뭐냐 하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지난 4.15 총선에서 엄청난 부정행위가 일어났는데 하도 국민들이 모르니까 제가 지난번에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 거의 전 시간들을 활용해서 4.15가 과연 부정선거였는가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다 판례를 만들어가지고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가? 지금 그 말을 하는 사람이 황교안 바로 저입니다. 맞습니다. 제 의미는 뭐냐 하면 저는 87년도부터 공안부에 근무했어요. 공안부라는 것은 뭐냐면 간첩 잡고 부정선거 사범 잡는 곳이 공안부입니다. 평생을 그 일을 했어요. 그 대한민국에 나보다 더 부정선거에 대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가 직접 재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정투표인 것이에요. 왜 부정투표인가 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유권자가 투표한 것이 개표되거나 재검표장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유권자가 투표한 그 종이 아닌 게 나오면 이거 부정선거죠? 네. 어떻게 멀쩡하게 유권자가 투표한 게 지 살아서 혼자 다른 북에서 집어넣는데 뻣뻣한 종이로 바뀌어 나오고 붙이지도 않은 빨간 화살표가 붙어 나오고 어떻게 배춧잎이 붙어 나옵니까? 그런 투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나왔다고 하면 누군가 바꿔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뭘 더 설명할 게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아직도 일부러 이 부정선거의 진실을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그냥 그러니까 어쩌라고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부정선거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둘째는 이제 또다시 그런 부정선거가 벌어지지 않도록 막아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같이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예년보다도 좀 각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정부는 정권을 연장하지 못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죽는다. 자기들이 한 짓을 할 거 아니에요. 죽이자. 대통령을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을 그것도 뭐 벌써 몇 년, 5년 가까이 그냥 평생을 가둬놓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한 지식 구석구석에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도 지금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대통령이 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면 부정선거밖에 없어요. 부정선거에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표 바꿔버리는데 우리가 투표하지 않은 것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대선 투쟁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죽기 살기로 막아내려고 하는 놈들하고 우리처럼 점잖게 이거 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쫓겨났습니까? 얼마나 퍼부었습니까? 내 마음에도 가지 않지만 하여튼 뭐 돈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표 찍어주는 이런 형국을 만들어놨어요. 나라는 다 망가뜨려놓고 우리 국민들 세금 가지고 표 노름하고 있게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이제 희망을 보는 것은 첫째,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이 자료는 당이 만든 게 아닙니다. 누가 월급 받고 만든 게 아니에요.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낮에 일하고 저녁에 모여가지고 뭐 밤 10시, 11시, 12시까지 1시까지 일을 해가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둘째는 요즘 우리가 뭉치고 있어요. 모이고 있어요. 과거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잘 없었습니다. 같은 우파라 하더라도 전부 다 쪼개져가지고 따로따로 하고 있었는데 이 간판만 봐도 이거 뭐라고 그래 이것만 봐도 정말 기분이 좋아집니다. 우리는 다 하나 원팀이 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날 자유민주 원팀 혁명 선언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30개 단체가 모였고 지금 150개 단체가 모여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파에 요즘 이런 현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렇게 모이고 있다, 뭉치고 있다.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다른 당의 대표 몇 명들하고 따로따로 다 만났어요. 그래서 부정선거를 막아야 될 거 아니냐. 거기에 힘을 우리가 합해보자. 다들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또 싸움도 생기고 분쟁도 생기니까 지역이나 아니면 영역을 막 사전투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곽에서의 감시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다 이제 나눠가지고 부정선거를 꼭 막자.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것이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대인데 방지대에 지금 사실은 이제 뭐 보니까 오랫동안 그 봉사해온 이런 단체들이 이제 모여있는 것들을 보니까 아마 1000명, 10,000명, 2,000명, 적은 데는 몇백 명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방대를 만들고 출범한 뒤에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부방대 대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ARS를 통해서 1533-5415 전화로 다 우리가 뜻을 모읍시다. 뭐 한 2달 안 됐는데 34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이분들에게 제가 이제 부방대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같이 하자, 한번 도와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정말 불과 3일 만에 5,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계산해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충분한 감시 참관 활동을 하려고 하면 한 4만 명 정도가 필요해요.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거 어떻게 4만 명을 모으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기도 지금 15,000명 모여있고 국토관에도 얼마 모여있고 뭐 국외포럼에도 모여있고 미래포럼도 모여있고 다 그래서 다 모으면 4만이 아니라 한 6만쯤 되겠다. 우리 부정선거 방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뭐 사실은 이제 우리 공화당도 뭐 또 있잖아요, 사람. 그리고 거기서 뭐 물론 리더들의 뜻이 다를 수 있어도 우리 이 당원들 또 동지들 국민들의 뜻은 내가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대한민국 지켜내자. 우리 공산국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약간씩 내려놓고 뭉치니까 정말 아주 귀한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하면서 전에 하지 않던 이런 것들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난번 이제 4.15 총선 결과를 빽들떠 보니까 투표 관리관들이 이거 좀 엉터리를 했더라고요. 투표 관리관들. 맞습니다. 아시죠? 예. 투표 관리관들이 제대로 잘 감시만 했어도 부정선거가 많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투표 관리관들이 자기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이 표 관리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 투표 관리관들이 자기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법에 보면 4인, 개인의 도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 관리관 도장을. 근데 4인이 아니라 선관위원회에서 만들어준 도장, 일괄적으로 만들어준 도장을 가지고 지난번 4.15 총선 관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 회수해 갔습니다. 투표관들이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걸 다시 가짜 투표지 만들어내려고 그럴 때 투표관리관 도장이 다 있잖아요, 자기들한테. 마음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길을 열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법에는 분명히 투표관리관의 4인, 개인의 도장을 찍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선관위원회에서 준 도장이 4인인 개인 도장입니까? 아닙니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처벌해야 되겠다. 이래서 전국에 투표관리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팀에서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 저는 당의 대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문을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앞으로 이제 되게 투표관리관이라든지 선거 사무원들, 교사나 공무원들 뭐 이런 중에서 지자체 공무원 이런 분들 중에서 선발해가지고 선관위 직원이 모자라니까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거의 대부분에게 다 보냈어요. 그 기관장들에게 500 몇십 개 기관,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어제 그제 또 보냈을 거예요. 3,000 몇백 기관, 그 다음에 어제 또 보냈어요. 그러니까 아마 관계된 기관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이 공문들은 기관에 보내게 되면 그 소속원들에게 다 또 열람을 시키겠죠. 공람을 시키겠죠. 그렇게 해야만 되죠. 우리 규정이. 그래서 이제 그 선관위가 아닌데 선관위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정선거에 연루되어 왔던 사람들 이제는 하기 어렵게 만약 하면 처벌된다. 그래도 하겠냐? 이렇게 이제 우리 공문을 보냈습니다. 전에 어떤 방식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도 생각났어요.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지금 야당만 신고가 되지도 않잖아요. 예. 그 야당 대표부터가 의지가 없으니까 그 법 개정할 택이 없죠. 그건 국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다 힘든 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럼 어떻게 부정선거를 그나마라도 막아낼 수 있는가? 첫째는 사전투표를 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난번 우리가 쭉 조사해 보니까 부정투표가 대부분이 사전투표에서 나온 거예요. 사전투표한 다음에 4일 또는 5일을 그냥 묵혀두잖아요. 이동하잖아요. 이동 과정에서 보관 과정에서 이런 조작들이 막 투표함 바꾸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투표용지 바꿔치기도 있고 갈아치기도 있고 이런 일들이 막 그렇게 투표함이 찢어진 게 나오고 별게 다 나온 거예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그 뿌리를 없애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야 되지만 법을 잘 안 바꾼다니까 우리가 아예 사전투표를 안 하면 그러면 다 지금 저 민주당 친구들만 투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겠죠. 맞습니다. 부정선거 만들 이 범위를 확 줄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전투표하지 말고 그렇다고 투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꼭 투표장 가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정말 힘들지만 당일 투표만 하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둘째는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해서 집어넣어도 이걸 바꿔치기 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꿔치기 못, 전자개표로 하니까 전자개표 과정에서 바꿔치기 돼버려요. 예, 맞습니다. 그 전자개표를 못하게 해야 되겠죠. 예. 이것도 법을 바꿔야 되죠. 근데 법 안 바꿔지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 적어야 된다. 물리적으로 전자개표가 안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 방법을 우리가 또 연구해 보니까 투표지를 받으면 이거를 네 번 또는 6번 접어요. 먼저 접었다가 펴니다. 펴서 거기에 이제 자기 원하는 사람 도장을 딱 찍어요. 기표를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접었었으니까 그거 다시 이렇게 다시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꾸깃꾸깃해가지고 전자개표기에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전자개표기를 쓰기가 어려워질 수 있죠. 뭐 이것도 또 막으려고 하나하나 놓고 다리미로 다 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긴 어렵겠죠.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방법은 사전 투표 같은 것들을 뽑아내서 아니 다 접어서 투표하고 접어서 기표하고 접어서 투표하자.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투표 관리, 우리가 투표하러 가게 되면 투표용지를 받죠? 투표관리관 도장을 보면 아마 전부 선관위가 나눠준 투표관리관 도장을 다 찍었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됐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선관위가 나눠준 도장이 아니라 개인의 도장, 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 법에 정해진 대로 개인의 도장을 찍어달라. 내 거는 왜 이렇게 선관위 도장이 찍혀있냐.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왜 선관위 도장이 찍혀있냐. 그걸 항의하는 거예요. 그 투표관리관이 다 있거든요. 그 현장에. 내 거 바꿔달라. 당신 도장 찍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아마 대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다 자기들이 해놨는데 누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라고 했어요? 지들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신랑이가 초기에 있겠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뭐 자기들이 법 어긴 거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한 30분, 1시간 더 지체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걸 바로 잡기 위해서는 또 나중에 저놈들이 지게 되면 표관이 할 수도 없도록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투표관리관 도장이 제대로 찍힌 거. 안 찍히면 나중에 가서 지들이 막 바꿔놓는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세 가지 방법들은 지금까지 연구한 가장 유용한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다 힘들어요. 뭐 그냥 집어서 주면 될 걸 접었다가 폈다가 찍고 다시 또 접고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이런 부정선거 조작범들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걸 심판하는 방법이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를 반드시 이루어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여론조사가 좀 낮다. 근데 여러분 표관리 하면 5%만 바꾸면 5% 지른 놈이 5% 더 얻게 되는 거죠? 10%가 금방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이 정부의 악랄한 부정선거 공작에 대항해 저항해 싸워 이겨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권 교체를 위한 그 큰 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